안녕하십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청태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잣나무 숲입니다. 청태산은 자연님과 인공님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울창한 숲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는 행복한 곳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고 지켜야 할 물을 품은 숲, 녹색댐에 대해 교구를 활용하여 이야기 나눌 청태산 자연휴양림의 숲 해설가 성미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녹색댐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녹색댐은 여러분이 계신 이곳, 바로 숲 전체, 산림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숲은 쏟아지는 빗물을 한동안 머금고 있다가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 서서히 흘려보내는 인공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서 녹색댐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말 그대로 녹색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약 13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연평균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약 9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연평균보다 높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지역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데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강수량의 3분의 2 이상은 여름철과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또한 산해 지형을 보면 완만하기보다는 경사가 가파른 곳이 많아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 빗물을 합리적으로 저장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죠. 그래서 물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공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이나 홍수 때 물을 조절해주는 기능에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장비가 들어가서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연 환경은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녹색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댐으로 자연 친화적이면서 환경면에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숲에 비가 내리면 빗물은 우선 나무의 잎과 줄기를 적시고 나머지는 땅으로 스며듭니다. 숲의 낙엽층과 땅속에 스며든 빗물은 곧바로 계곡으로 흘러가겠죠. 하지만 땅속 깊숙이 스며든 빗물은 땅 아래에 저장되어 있다가 비가 그친 뒤에도 쉼없이 계곡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산의 계곡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와 자연의 숲에 빗물의 흡수가 어떻게 다른지 물을 이용하여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적게 심어져 있는 도시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자연의 숲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시를 보시면 언제부턴가 주변의 산은 무분별하게 훼손이 돼서 녹지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파트 빌딩 숲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지요. 도로는 온통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우리가 다녀야 하는 길은 흙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도블록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비가 내리면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데 머무를 곳이 없어서 곧바로 하수구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의 숲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숲에 비가 내리면 빗물은 땅속으로 잘 스며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숲의 땅 속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과 지렁이, 두더지 같은 작은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는 덕분에 숲의 토양을 카스테라 모양처럼 부드러운 스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서 이곳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을 품은 숲, 녹색댐이 만들어지는 환경인 것입니다. 저는 숲을 공부하기 전에는 비가 오면 나무 뿌리가 빗물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숲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무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은 나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저장하는 물이지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숲에 바람이 불면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덕분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산의 흙을 지탱해주고 이곳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숲에 들어와 있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오른쪽을 보니 바늘잎처럼 뾰족하게 생긴 침엽수림의 잣나무 숲이 보이고요. 왼쪽을 보니 나뭇잎이 넓은 화렵수림의 참나무 숲이 보이네요. 어느 숲으로 가면 우리는 비를 덜 맞을까요? 화렵수가 비를 덜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잎이 넓으니까 비를 막아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네요. 잣나무나 소나무를 보시면 이 잎의 숫자가 화렵수보다는 개수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달려 있어서 비가 내리면 이 잎을 다 거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거는 화렵수보다 침엽수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숲에서 갑자기 비를 만나면 화렵수보다는 침엽수, 잣나무나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녹색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숲을 만들려면 침엽수만 있어야 할까요? 화렵수만 있어야 할까요? 산에는 한 가지 종류의 나무보다는 키가 큰 나무, 키가 작은 나무, 잎이 넓은 나무, 잎이 좁은 나무 등 여러 가지 풀들과 함께 모두 골고루 잘 자라야지만 건강한 숲이 되고 물을 많이 저장해서 녹색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이 되는 겁니다. 녹색댐의 교육과 힐링이 함께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교구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청태산 자연휴양림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